반갑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과 국어 시간을 통해서 만나는 6학년 2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과 수업도 지금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오랜 시간 들여서 영상을 또 제작을 하고 자료도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열심히 들어주시면 분명 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제 먼저 궁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교과서에는. 그래서 일단 그냥 궁궐이란 어떤 것이고 궁궐의 특징이 무엇인지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돌보는 사람들이 사는 곳. 임금은 이곳을 벗어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임금의 일상생활과 공적인 활동은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졌죠. 임금의 존엄을 과시하고 정치적, 행정적인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 곳. 이곳을 모르고는 정치도 역사도 알 수 없는 곳. 바로 궁궐입니다. 궁궐은 왕족들이 살던 규모가 큰 건물을 일컫는 궁과 궁을 둘러싼 담이나 문 등을 의미하는 궐의 합성어입니다. 안타깝게도 과거 위험을 보이던 몇몇 궁궐들은 일제강점기 때 훼손돼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꾸준한 복원 사업이 이루어진 덕분에 현재는 옛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면 좋을 조선의 5대 궁궐을 함께 알아보죠. 조선의 5대 궁궐 첫 번째는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창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졌으나 1865년 고종 때 중건하게 되죠. 하지만 일제강점기 국내 건물 대부분이 철거당하고 그 자리에 조선총독부가 지어지는 치욕을 겪기도 합니다. 이후 1990년부터 복원사업을 시작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죠. 경복궁은 훼손과 복구를 반복한 아픈 역사의 궁이죠. 조선의 5대 궁궐 두 번째는 1623년에 건립된 경희궁입니다. 10대에 걸쳐 임금이 정사를 보았던 경희궁은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에 심하게 훼손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현재는 일부 복원돼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궁궐은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은 1405년 조선 왕조의 별궁으로 지어졌는데요. 창덕궁에 대해 알아보죠. 창덕궁은 가장 오랜 기간 임금들이 거처했던 궁궐입니다. 창덕궁은 임진왜란으로 불에 탄 경복궁이 중건될 때까지 전궁 역할을 했죠. 나아가 자연과의 조화로운 배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돌담길로 유명한 덕수궁입니다. 고종의 장수를 빈다는 뜻의 덕수궁은 1904년 알 수 없는 화재로 불타버린 궁을 일본이 서양식 건물로 복원해 고유한 궁궐의 양식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궁궐은 창경궁입니다. 1909년 창경궁 또한 일본에 의해 대부분이 헐리고 동물원으로 바뀌는 치욕을 겪었는데요. 물론 오늘날에는 복원공사를 통해 대부분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창경궁은 자연과 궁궐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곳으로 유명하죠. 이처럼 우리 궁궐은 각종 전쟁과 식민 지배를 받은 탓에 심하게 훼손됐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후대에 보수되거나 새로 지어져 현재는 과거와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있죠. 우리의 궁을 돌아보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동시에 과거의 아픔을 공유해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 시청 서비스에 나오는 자막들은 Hi, my name is Alyssa Shim. I was in charge of 예, 궁궐에 대한 공부 좀 되셨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다양한 유튜브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 시선 뉴스 말고도 다른 곳에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궁궐에 대한 거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수업 시작할게요. 교과서 내용 생각하면서 글 읽기입니다. 교과서 222쪽부터 226쪽까지 읽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조금 전에 봤던 영상의 내용도 일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교과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교과서 먼저 천천히 읽어보시고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잠깐 기다릴게요. 다 읽으셨나요? 물론 혹시 다 안 읽으셨다면 꼭 읽고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 주셔야 됩니다. 멈춤 일시정지 누르시고 꼭 읽고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자, 글을 읽었으니까 한번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글은 잘 읽은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궁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5개가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5개. 선생님이 가나다 순으로 하나씩 써봤는데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경복궁, 경운궁, 경희궁, 창경궁, 창덕궁. 좀 짧게 정리해주면 3경궁과 2창궁이 있죠. 경복궁, 경운궁, 경희궁. 다음 창경궁과 창덕궁. 네. 3경, 2창 이렇게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전자가 붙은 건물에 누가 살 수 있었는지 책에 소개가 돼 있거든요. 무슨 전, 뭐 강령전 이렇게 전자. 건물의 이름 마지막에 전자가 붙으면 누가 살 수 있었나요? 네, 궁궐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궁궐에 가서 이 건물이 무슨 전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 파전 이런 거 말고요. 네, 파전, 감자전 이런 거 말고 건물 앞에 뭐 강령전, 무슨 전 이렇게 전이 붙어 있다면 그 건물은 왕이나 왕비가 살았던 건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왕과 왕비가 살지 않았다면은 건물에 전자가 붙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 번째,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된 궁궐은 어느 것입니까? 위에 있는 5개의 궁궐 중에 하나입니다. 경복궁, 경운궁, 경희궁, 창경궁, 창덕궁 중에서 가장 후원이 잘 어우러져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궁궐, 가장 아름다운 궁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정답은 창덕궁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창덕궁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경복궁으로 착각하는데 경복궁은 아름답긴 합니다. 아름답긴 한데 여기는 정궁인데 정궁이라면 정식 궁궐을 말해요. 근데 이게 임진왜란 때 완전히 불타서 나중에 지은 거라서 조금 궁궐의 가치가 약간 좀 깎여 있어요. 창덕궁은 잘 보존된 건물들이 많이 있고 특히 화원, 비밀의 화원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외국인들이 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궁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낱말이나 문장의 뜻 추론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즉위식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즉위식이라는 낱말은 어떤 뜻일까? 네, 뭐 이렇게 당연히 네이버 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글을 읽다가 모르는 낱말 나올 때마다 사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좀 유추를 하는 거예요. 유추하는 방법을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네, 즉위식은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백성과 조상에게 알리는 시기 즉위식인데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이 이제 유추한 과정을 보면은 낱말 앞에 왕이라고 쓰여져 있고 왕의 즉위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혼례식, 사신과 만남 등 중요한 행사라고 해요. 혼례식도 이루어지고 사신과도 만난다는 중요한 시기라니까 이거는 왕과 관련된 중요한 시기구나. 왕과 관련된 중요한 식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왕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즉위식은 임금이 왕에 오르는 자리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또 단청이란 또 낱말이 있는데 옛날식 건물에 그린 그림이나 무늬 등을 단청이라고 불러요. 단청이 화려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림이나 무늬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추론 과정이 나와 있네요.
소용돌이는 그럼 뭘까?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추론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예, 서로 엉켜 혼란스러운 상태를 소용돌이라고 부르고요. 추론하게 된 이유는 낱말 뒤에 휘말리며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라고 쓰여 있는데 낱말에 돌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요 도리, 예, 도리라는 말이 있어서 엉켜있는 모습을 생각하게 됐다라는 추론이 가능한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낱말이나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문장이 있을 때 어떻게 짐작하면 좋을까? 네, 이런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앞과 뒤의 문장 또는 낱말을 통해서 짐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에 쓰여 있는 문장이나 가까이에 쓰여 있는 낱말이라면 해당하는 문장이나 낱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네이버 사전 찾지 않아도 국어 사전 찾지 않아도 어느 정도 문장의 의미를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좀 열심히 배워봤는데요. 우리 교과서 227쪽 활동 기록하시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227쪽 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안녕.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과 만나겠습니다.